1학기 1차 지필평가 대비 문제 마지막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작년 6월과 11월 모의고사 2학년 화학원 모의고사 문제 중에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추려서 프린트로는 2개를 만들긴 했는데 여러분한테 같이 묶어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풀 건데 6월은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이제 교과서 전체가 아니다 보니 문제 수가 좀 많고 11월은 거의 뒷부분까지 시험 범위라서 문제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난이도가 좀 높죠.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감도 좀 잡고 또 선생님이 지필평가 문제 낼 때 또 참고해서 출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어보고 아마 그냥 보고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라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1번 그림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 물질, 기억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류의 생활에 혹시나 최초의 합성 섬유면 뭐예요? 나일론이죠. 나일론. 사실 다 읽을 필요도 없이 답은 나일론이에요. 더 설명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서 2번 메탄올의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야죠.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 반응물에 들어가 있는 원자의 종류와 총수가 생성물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총수와 같아야 되고 지금 반응물의 개수는 맞춰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생성물의 개수를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탄소 원자가 메탄올안은 하나 있는데 메탄올 앞에 개수가 2니까 탄소 원자가 2개 들어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2개. 그 다음에 수소는 메탄올 하나에 수소 원자가 4개 들어있는데 그럼 메탄올이 2개니까 수소 원자는 8개여야 되죠. 8개로 맞추면 여기가 4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산소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이 이산화탄소 쪽에서 4개 그 다음에 물 쪽에서 4개죠. 그래서 산소가 총 8개인데 8개의 산소 중에 2개는 메탄올 안에 있었고 O2 산소 기체가 6개 원자를 해결해주면 되니까 앞에 개수가 3 되는 게 맞죠. 그래서 A하고 B를 구하면 2하고 4인데 문제에서는 그 2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6이 되겠죠. 3번 그림은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손소독제. 손소독제에 사용하는 성분은 에탄올이죠. 그래서 에탄올이 주성분인 손소독제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안에 들어있어요. 알겠지만 둘 다 탄수화물이죠. 에탄올은 살균작용을 하고 그래서 손소독제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공업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알고 있을 거고 이것들 모두 다 산소가 중심을 이루는 산소의 골격 사수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화물이죠. 산소가 주를 이루고 중심을 이루고 수소나 산소나 이런 아이들이 같이 결합해 있는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탄소화물이라고 불러요. 에탄올은 그냥 탄소화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플라스틱도 탄소화물인데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결합한 사실 이제 고분자 화합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죠. 5번 기억리는 되게 다 맞으니까 5번이 답이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A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B가 색칠을 되어 있는 동그라미고 반응물로 들어있는 I의 형태를 보니까 A2의 형태와 B2의 형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X를 만들었는데 그림에 이 반응 후에 X는 나타내지 않았어. A하고 B만 나타낸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 X를 구성하는 원자 수의 B 물어봤는데 그림에서 들어갔는데 나온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아이들이죠.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한 아이는 A2 분자 2개와 B2 분자 1개 요렇게 참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응해서 요거를 만드는데 몇 개를 만드는지 개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들어가는 것들은 분자의 숫자의 비가 일단 A2하고 B2 2개 하나니까 그 개수비와 같을 거고 2대 1로 반응에 참여하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X라는 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X라는 아이는 A2와 B가 결합한 애가 2개, 요렇게 붙은 아이로 생기거나 또는 A,
4개와 B 2개가 결합한 아이로 생기거나 이 두 가지 케이스겠죠. 왜냐하면 얘네들 A2랑 B2가 X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한 가지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 생성물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결합해서 생성물을 만들 거니까 여기서 만들었을 때 그냥 한 덩어리만 생길지 아니면 그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개수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B가 분자 하나에 원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개수가 2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물질을 만들었을 때 B가 하나가 들어있으면 걔는 분자는 2개밖에 못 만들겠죠. 요렇게 돼 있는 경우 2 이상 될 수 없고 개수가 3이 되거나 하는 케이스는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만들어지든 X를 구성하는 원자의 숫자의 B는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 되겠죠. 그렇다. 7번 그림은 물질 가와나의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뭐 진하게 되어 있는 얘가 탄소, 중심에 지금 탄소가 다 있어요. 가는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은 아이 메테인이고 나는 탄소는 2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산소랑 이중결합, 산소랑 단일결합 형성한 다시 말해 탄소가 수소 3개랑 붙고 탄소가 산소와 수소 이렇게 붙어 있는 이게 뭐예요? 아세트산이죠. 이렇게 만들고 있다. 옳은 걸 물어봤는데 메테인은 우리 LNG라고 부르죠. 천연 연료로 사용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나의 수용액, 아세트산 무슨 성물질이에요? 산성물질이죠. 문제에서 그냥 요거 그대로 물어봤어. 가는 탄소 원자 하나에 대해 수소가 4개 들어있어요. 근데 나는 탄소 원자 2개에 대해서 수소가 4개 들어있으니까 2죠. 어떤 게 더 커요? 4하고 2니까 가가 더 크죠. 그래서 다 맞네요. 답은 5번. 선생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만 추려서 번호가 뒤죽박죽이에요. 자, 9번. 표는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분자식을 주고 분자 한 개의 질량을 줬어요. 분자 한 개. 동일한 개수의 질량이니까 AB하고 AB2의 분자량의 비율은 7대 11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AB를 임의의 원소라고 했고 분자 한 개의 질량을 둘 다 주면 결국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을 때도 그런 비율의 차이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개의 질량이니까 원래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 1몰게 있으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가 1몰만큼 있다고 치면 그 질량은 7WNA가 되겠죠. 그렇죠? 나 같은 경우에는 11WNA. 뭐 이렇게 써야지 돼요. 이렇게 쓰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한 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비율 같은 걸로 A와 B의 원자량을 구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요 NA 붙어가지고 계산하면 조금 걸리적거려서 그냥 요 값을 그대로 넣어서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풀기도 해요. 자, 일단 기억에서 분자 한 개의 질량을 줬으니까 분자량은 1몰의 질량이니까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해진 만큼 비율 커지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의 원자량의 비 물어봤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원자량을 그냥 A, B 이렇게 놓기로 한다면 이렇게 놓고 걔네들의 원자량을 의미한다라고 놓기로 한다면 A, B 같은 경우에는 A의 원자량에 B의 원자량 합한 만큼의 분자량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A의 원자량에 B의 원자량 2개 합한 만큼이 분자량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식을 계산할 수 있는데 어차피 비율적으로 따질 거니까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는 귀찮은 일을 제끼고 그냥 계산을 해줘도 돼. 왜냐하면 진짜 원자량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비율만 원하죠. 그래서 NA를 같이 양쪽을 다 빼놓고 계산해서 우리가 비율만 찾아도 답을 찾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이원일차 연립방정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뭐만 남아요? B는 11W에서 7W 빼니까 4W 이렇게 나오겠죠? B가 4W면 AB 더해서 7W가 나와야 되니까 A는 3W죠. 그러면 A와 B의 원자량의 비율은 3대 4다. 맞죠? 디귿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물어봤어요. 보통 뭐 전체 원자수 1몰에 들어있는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거꾸로 이제 1g을 기준으로 잡죠. 그러면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원자량이나 분자량 그런 값들로 나눠주면 돼요. 왜냐하면 원자량 또는 분자량 여기는 분자니까 분자량은 퍼몰이죠. 그램 퍼몰. 근데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기준인데 1g이라고 하면 g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g이 밑으로 내려가게 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값, 원자량이나 분자량 같은 값으로 나눠줘야 몰퍼그램 같은 단위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1g에 해당하는 뭐 개수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의 뭐 이제 분자량으로 따져서 7WNA, 뭐 11WNA 이렇게 써야 되지만 어차피 NA 지워질 거니까 걔네들의 분자량이라고 느껴지는 값으로 나눠요. 그리고 전체 원자수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1몰에 들어있는 또는 한 분자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따져주면 되죠. 그래서 한 개 속에 전체 원자가 2개, 분자 한 개 속에 전체 원자가 3개인데 그거는 분자 한 개에 대한 거고 그거를 1g에 대한 걸로 환산하면 걔네들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따지면 어떤 게 더 큰가요? 선생님이 산수감이 없어서 분모를 통분하면 77로 통분하면 여기는 22, 여기는 21이죠. 얘가 더 크죠. 가가 더 크다.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자, 10번 용액의 몰농도에 대한 원격 수업 장면이에요. 자, 이 용액은 1몰농도 NaCl 250ml인데 이걸 이용해서 5몰농도 NaCl 용액을 만드는 방법을 발표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선생님은 5몰농도 NaCl 용액을 얼마나 만들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를 이용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학생 ABC가 한 것들을 따라가면 돼요. 일단 1몰농도 NaCl, 여기 1몰농도 NaCl을 125ml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몰 per 리터인데 125ml면 0.125L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NaCl은 일단 0.125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취했어. 이렇게 취하면 사실 요 용액을 요만큼만 떠서 용질의 양은 이거지만 거기에다 뭘 더 어떻게 뭐 물을 섞거나 하지 않으면 용액의 농도는 그대로 1몰 농도이기 때문에 비커에 옮겨 담는 것만으로는 용액의 농도를 물키지 못해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1몰 농도 NaCl 250ml, 0.25L죠. 이만큼을 여기 안에 물을 넣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먼저 알아야겠죠. 0.25몰만큼의 NaCl 용질이 들어있어요. 거기다 물을 넣어서 용액의 부피 전체가 500ml 되게 결국은 요만큼의 용질이 전체 500ml 용액 안에 들어있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용액의 농도는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예요? 0.5 몰 퍼 리터 0.5몰 농도 나오네요. 그럼 B는 선생님이 말한 0.5몰 농도 NaCl 용액 만드는 방법을 얘기한 거네요. C 같은 경우에는 1몰 농도 NaCl 1몰 퍼 리터 요 용액을 25ml만 옮기라고 했어요. 1000분의 25L 이렇게 옮기죠. 0.025몰만큼 옮겼어요. 그 다음에 비커에 옮겼는데 전체 부피가 얼마가 아니라 물을 이렇게 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몰농도를 따져서 뭔가 용액을 만들거나 할 때 물을 얼마를 넣는 게 아니라 전체 부피를 얼마로 만든다. 이거를 따져야 우리 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물을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물 50을 넣어서 이 용액의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 명확하지 않죠.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 50을 넣었으니까 25에다가 50 합하면 당연히 75ml라고 보여질 수 있죠. 뭐 그냥 그렇게 따져보면 0.025 몰의 용질이 75ml니까 1000분의 75 리터 안에 들어있다. 요거 계산해도 0.5몰 농도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C의 말은 일단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어진 대로 그냥 이렇게 물 50을 넣어서 전체 부피를 이렇게 하는 요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는 게 아니라 이런데 현혹되지 말고 물을 얼마 넣는다 현혹되지 말고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되게 해야 한다. 그거로 따져야 한다. 사실 어떤 용액에다가 물만 첨가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용액의 부피가 합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않아요. 약간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건 값도 틀렸고 그래서 옳은 것은 B 하나밖에 없어요.
13번 용기 가와나에 기체가 각각 들어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0도씨 일기압이 아니라 20도씨 일기압의 상태고 기체 일몰의 부피를 줬어요. 그러면 지금 20도씨 일기압에 기체 일몰의 부피가 24리터인데 가는 12리터, 나는 6리터니까 이 기체들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예요? 얘는 0.5몰, 얘는 0.25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0.5몰이 17g이면 1몰이면 몇 g이에요? 1몰이면 34g. 그래서 요 H2A의 분자량은 3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수소하고 우리가 그냥 귀찮으니까 A의 원자량을 대문자 A라고 두면 A 이렇게 하는 게 34가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A의 원자량은 3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B2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5몰, 4분의 1몰이 16g이니까 얘는 1몰 있으면 몇 g이에요? 4배만큼 되겠죠? 64g이겠네요. 다시 말해 분자량이 64가 되는 애예요. 얘는 A의 원자량에 B의 원자량 2배. 이렇게 하면 64가 나올 건데 A의 원자량 30이 나왔으니까 32 더하기 2B가 64가 되겠죠? 그러면 B는 32의 절반이니까 16이겠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문제에서 일단 뭐 원자량, 원자수 물어봤으니까 이제 해봅시다. 일단 원자량 구했어요. A의 원자량 32, B의 원자량 16은 됐고 가에 들어있는 가에 0.5몰의 분자가 있는데 그 안에 A는 1몰에 1몰 들어있겠죠? 0.5몰에 0.5몰 들어있겠죠. 원자수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일단 어차피 위아래에서 원자 숫자 아보가드로 수는 나눠질 테니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5몰 있는데 얘는 1몰 속에 B가 2몰 들어있는 애예요. 그럼 전체 0.25몰 속에 B는 0.5몰 들어있겠죠. 요렇게 되네요. 지워지고 값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2번. 자, 14번 용액의 농도 또 계산하는 문제예요. 3% 이 X 수용액 200g을 준비해요. 자, 이걸 준비해서 X의 화학식량 줬고 가수용액에 얘를 또 9g을 X를 또 9g을 넣어서 녹였어. 그리고 전체 500ml 용액을 만들었겠죠. 몰 농도를 구해라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 쭉 보니까 기억은 뭐예요? 어디다가 만든 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표시선 뭐 이런 말 있으니까 이 기억의 용기는 부피 플라스크가 맞아요. 그리고 얘가 몇 몰 농도인지 알려면 요것뿐 아니라 가에 있는 X는 몇 g인지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용액이 200g 있는데 용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 퍼센트 농도를 구하면 3%가 나와야 돼요. X는 몇 g 들어갔어요? 6g 들어갔네요. 그래서 X가 6g 들어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섞으면 결국 X 자체는 가에서 6g 들어가고 나에서 9g 들어가서 결국 X는 15g 들어있는 상황이 돼요. 화학식량이 60이라고 했으니까 X는 몇 몰 들어있어요? 60분의 15몰, 4분의 1몰 들어있겠네요. 그리고 4분의 1몰, 0.25몰만큼의 용질이 있는데 걔를 500ml 용액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거기 이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표시선까지 물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용액의 전체 부피가 0.5L가 되겠죠. 그러면 0.5몰/리터니까 0.5몰 농도의 용액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몇 몰 농도예요? 0.5몰 농도고 가수용액 안에 있던 X 질량 아까 얼마였어요? 6g이니까 틀렸네요. 니은은 틀렸고 기억 디귿만 맞으니까 답은 3번. 15번 이건 간단한 문제인데 T도씨 1기압에서 세 가지 물질을 각각 1몰씩 전시했어요. 물 1몰 분자량만큼의 질량이니까 얼마예요? 18g. 그 다음에 구리 1몰 있고 산소 기체가 24도. 그런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얘가 1몰이라며. 그러면 지금 온도 압력은 모르겠지만 이 T도씨 1기압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기체 1몰의 질량은 산소 기체의 원자량만큼 분자량만큼이 될 거니까 32가 되겠죠. 그리고 구리도 마찬가지. 구리 1몰의 질량은 구리는 CU 이렇게만 쓰니까 구리의 원자량과 같겠죠. 63.5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X는 18g 맞고 산소의 원자수. 산소는
지금 가에서는 물 1몰이 있어요. 근데 물은 한 분자 안에 산소 원자 하나 들어있으니까 물 1몰 있으면 가는 1몰만큼의 산소 원자가 있을 거고, 다는 산소 분자잖아요. 그럼 다는 1몰, 지금 1몰 있는데 산소 원자로 치면 2몰 있어야 되겠죠? 두 개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질량과 다의 질량 물어봤는데, 나의 질량이 아까 얼마? 얘 원자량만큼이니까 63.5g. 다의 질량은 아까 O2 1몰의 질량이니까 32 분자량. 계산하면 2보다 작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기억 하나만 맞네요. 자, 16번. 그림은 실린더에 이런 기체를 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 전후 실린더에 존재하는 기체를 나타낸 거예요. 잘 보세요. 반응 전후 실린더에 존재하는 기체를 나타냈는데 기체를 모두 나타냈네요. 그러면 얘네들 반응 전에 있었던 이 V리터의 이 아이들이 다 쓰였죠? 다 사용돼서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응 전에 5몰 들어갔고 부피가 V리터인데 반응 후에도 똑같이 V리터면 A하고 B를 더한 값은 얼마겠어요? 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CmHn이 O2랑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 수증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1대 4겠죠?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탄소는 어차피 m개니까 맞고 수소는 2분의 n이 2 있으니까 n개 맞아요. 산소는 이쪽에 산소가 8개, 8몰인데 이 오른편에 있는 부분은 2m 더하기 2분의 n만큼의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반응 전에 개수의 총합을 이렇게 5로 잡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쓴 것처럼. 그런데 반응 후의 개수의 총합도 같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응 전후에 그 몰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1몰 사용되고 4몰 사용되고 얘네들은 m몰만큼 생기고 2분의 n몰만큼 생기는데 그걸 다 합하면 어차피 5몰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m 더하기 2분의 n이 5가 나오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맞죠? 그리고 A가 M이고 B가 2분의 N이겠죠.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뭐 다 이렇게 막 자꾸 파란색으로만 써놔서 요 박스를 너무 많이 해놨는데 살짝 지워서 살짝 지우고 요거랑 요 박스 두 개의 식을 계산할 수 있죠. 1번식에서 2번식을 1번에서 2번을 빼봐요. 그러면 2m 플러스 2분의 n이고 m 플러스 2분의 n이니까 n 남고 8에서 5를 빼면 3 남죠. 이렇게 해서 m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n 값은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분의 n이 5예요. 2분의 n이 2죠. 그럼 n은 4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m하고 n을 더하면 8이 아니라 7이에요. 7.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 값을 집어넣으면 m은 3이잖아요. a는 m이고 그 다음에 b는 2분의 n이니까 4를 반으로 나눈 거 맞죠? 반응 전후 실린더 속의 전체 기체의 질량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이건 뭐 편한 대로 계산해도 될 것 같은데 반응 후 실린더 속의 전체 기체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이산화탄소가 A몰인데 이산화탄소 A몰이 몇 몰이에요? 3몰이죠? 수증기 2몰이죠? 그냥 각각의 몰수에 해당하는 질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인데 3몰이니까 이만큼. 물은 수증기는 분자량이 18인데 2몰이니까 이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겠죠? 그러면 3, 42, 3, 42, 13에다가 28에 16, 2는 23 요만큼의 질량이 되겠네요. 얼마예요? 168g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니은 디귿만 맞네요. 답은 4번. 자, 17번 X, Z 다 용액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 수용액의 부피는 각각 1리터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용질의 질량은 얼마씩 들어있는지. 근데 Z용액은 용질의 질량 모르겠어. 근데 18보다 많이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의 몰농도를 계산했더니 몰농도가 X용액은 0.1,
Y용액은 0.3, Z는 그 사이의 값이에요. 그런데 이 수용액은 전체가 다 1리터씩 있어요. 그러면 X용액은 0.1몰만큼의 용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리터 용액이니까. X 수용액은 0.1몰/리터 몰농도의 용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1리터 있으니까 용질이 0.1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Y 수용액은 용질이 0.3몰 농도 있어요. 그런데 용질이 들어간 게 얘는 18g, 얘는 4g이죠. 그러니까 X의 경우에 X의 분자량은 0.1몰이 4g이니까 분자량은 40일 거고, Y의 분자량이라고 화학식량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게 정확히 분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X의 화학식량, 그 다음에 Y의 화학식량은 0.3몰이 18g이에요. 그러면 분자량 분의 18이 0.31 나올 거니까 Y의 분자량은 0.3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60 나오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X와 Y의 화학식량은 구할 수 있어요. X와 Y의 화학식량은 Y가 X보다 크다. 요거를 알 수 있어. 그래서 Y가 X보다 큰 애들을 일단 표시를 해봅시다. 오늘 이제 3번 아니면 3번. Z가 제일 작을 것인가, 제일 클 것인가의 선택이 기로가 있네요. 기로에 놓여 있네요. 이 Z는 어떻게 될까요? 자, 눈대중으로 풀어봅시다. 눈대중. 좀 되게 어이가 없는데 여기에 라인이 왠지 0.2 같아요. 그쵸? 0.1 몰농도가 아닐까? 그럼 Z 수용액에 있는 용질은 0.2 몰만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48, 여기 대충 한 40쯤 된다고 가정할 수 있죠. 어쨌든 값은 훨씬 커요. 그래프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되긴 하지만 값이 엄청 커요. 그러면 용질 40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0.2몰이야. 그러면 얘는 Z라는 분자량에 40g이 들어있을 때 Z라는 분자를 나누면 0.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Z는 0.2로 40을 나눠줘야 되는 0.2분의 40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값이 얼마 나와요? 200 나오죠. 200. 값이 훨씬 크네요. 선생님이 이제 약간 쉽게 문제 풀려고 꼼수를 부려서 이렇게 대략 아무 값이나 막 넣었는데 비례적인 값을 막 넣어서 답이 5번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자, 이걸 약간 정석적으로 정상적 사고로 꼼수를 부리지 않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용액의 몰농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피가 다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몰은 몰농도는 용질의 몰수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몰수를 어떻게 계산해요? 분자량 분의 질량으로 계산하잖아요. 분자량 또는 뭐 몰질량이죠. 화학식량 분의 이렇게 계산할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화학식량은 몰수로 질량을 나눈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몰농도를 줬는데 부피가 같으니까 우리가 몰농도를 그대로 그걸 몰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그냥 그대로 놓는다면 부피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 몰농도는 얘는 사실 별 영향을 안 미치니까 용질의 몰수랑 비슷한 패턴이다. 그래서 용질의 몰수랑 비슷한 패턴이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화학식량은 질량을 걔네들의 몰수로 나눈. 근데 이 여기서의 몰수는 결국은 몰농도랑 같은 패턴으로 가겠죠. 요렇게 따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따지면 사실 이 그래프에서는 이 여기가 이 몰수 부분, 몰농도 부분, 사실 수치로는 지금 몰농도죠. 몰농도 부분이 Y축이고 질량 부분이 X축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의 역수값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따져본 다음에 그거와 반대 패턴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제시되었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그래프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의 대략의 값을 우리가 이제 의추해서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보면 오히려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답은 5번입니다.
19번. 그림은 T도시에서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단위 부피당이라고 있어요.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는 영역 1에서와 영역 2에서가 그렇군요. 지금 부피가 얼만큼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기는 한데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준 건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얘의 화학식량을 구해볼 수 있죠. 분자량 C2H2의 분자량은 24 더하기 2니까 26이죠. 26의 분자량을 가진 애가 13g 있어요. 얘 일단 몇 몰 있는 거예요? 0.5몰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일단 분자량은 확실하네. C2H4 분자량을 구하면 얘는 24 더하기 4죠. 얘는 28의 분자량을 가져요. 그러면 얘는 Xg 있어. 몇 몰이에요? 28분의 X몰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질량을 전혀 주지 않았잖아요. 이게 몇 몰인지 몰라요. 몇 몰인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N몰 있다고 치면 여기서 이 19번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들을 막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서 미지수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체의 경우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온도는 이렇게 주고 지금 이 피스톤은 사실 움직이는 건데 얘가 안 움직인다는 건 양쪽의 압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은 지금 현재 온도 압력이 지금 같아. 그러면 우리는 같은 수의 분자가 가지는 부피를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1몰 이런 거 좀 편하니까 1몰의 기체가 가지는 부피를 V라고 놓으면 얘는 N몰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몇 몰인지 모르니까 N몰 있다고 가정하면 얘는 부피가 NV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역 2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얘 같은 경우에 0.5몰. 0.5 이게 분수니까 얘도 분수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몰이죠. 지금 명확히 아는 건 사실은 C2H2밖에 없어. 그럼 얘는 2분의 1몰이면 얘가 차지하는 부피는 2분의 1 V겠죠. 왜냐면 1몰이 V라고 부피를 정했으니까. 그럼 28분의 V면 얘는 28분의 X몰이면 28분의 XV만큼의 부피를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의 양이라고 물어봤어요. 단위 부피는 1리터죠. 우리가 단위 질량 뭐 이런 거 나오거나 1g에 이렇게 나오면 분자량, 원자량, 질량 뭐 이런 걸로 나누잖아요. 단위 부피당이면 부피로 나눠야 돼. 그럼 영역 1은 일단 부피를 내가 NV로 놨으니까 단위 부피가 되기 위해서 전체 부피로 나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체 원자의 숫자잖아요. 1몰이 있으면 원자는 5몰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N몰 있다고 했죠. 그럼 원자는 5N몰 있겠죠. 요런 비율이 이 영역에 있는 애랑 같아야 돼. 이 영역은 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V 더하기 28분의 XV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원자의 수 그러면 C2H2는 분자 하나가 원자 4개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몰의 분자가 있으면 2분의 1 곱하기 4만큼의 원자를 가지겠죠. 그리고 C2H4는 분자 하나당 원자가 6개가 있으니까 지금 28분의 X몰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6 곱한 만큼의 분자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5는 28분의 14 더하기 X 그쵸? 28분의 14 곱하기 4 더하기 6X 이렇게 되네요. 28 지우고 얘 일로 보내면 5, 4, 20, 70 더하기 5x는 4, 46, 4, 1, 4, 5, 16 더하기 6x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x는 얼마죠? 14 나오네요.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20번 봅시다. 여기 옆에 해설지가 막 삐져나와 있어. 모의고사 문제에서 화학원에서 20번이 항상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문제도 만만하진 않아요. 자, 일단
A랑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개수를 하나도 몰라. 그리고 A는 정해져 있어요. Wg을 넣어놓고 B를 점점점 많이 넣고 반응을 했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C가 여기서 더 이상 많이 생기지 않고 똑같은 양이 생긴다는 건 여기서 반응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는 4g 넣으면 이미 끝났어. 4g 넣으면 이미 끝났고 C는 80g 만들어지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완결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 이제 개수를 찾아줄 수 있고 실린더 속에 있는 기체의 부피비가 이러하다. 이것도 줬어요. 자, 가 봅시다. 가 A, B, C 보면 가는 반응을 절반밖에 안 했잖아요. 가는 지금 W 넣었는데 반응을 절반을 했어요. 그러면 2분의 W는 반응을 하고 2분의 W 남아있겠죠. 그리고 B는 2 들어갔는데 다 썼죠. 반응하네. 그 다음에 C는 40 생겼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W가 다 쓰였을 거예요. W 들어간데 다 썼고 B도 4 들어간데 다 썼고 C는 80 생겼어요. 다 같은 경우에는 A는 아까 다 썼죠. A는 아까 W 다 썼고 그 다음에 B는 4 들어가면 다 쓰는 거잖아요. 4는 다 쓰고 2가 남아있고 C는 80 이렇게 생겨있어요. 그런데 부피비가 가나다가 3대 4대 5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4의 부피는 요 80, C 80의 부피가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C 80g의 부피가 4예요. 그러면 C가 40g 있으면 이 부피는 2를 차지하겠죠. 그 나머지 2분의 W의 부피가 2를 차지해서 합해서 부피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아까 여기 80의 부피가 4라면서 그럼 이거 4를 차지하겠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2가 1만큼의 부피를 차지해서 전체 부피가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서 얘네들의 개수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반응식은 AA 더하기 BB가 CC가 되는 건데 A가 1, 부피가 1만큼 반응했을 때 남았을 때 2분의 W가 1이죠. 그러면 이 아까 가에서는 2분의 W가 남고 2분의 W가 반응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반응도 2분의 W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반응한 기체의 부피비가 1이 되겠죠. 그리고 생성된 C의 부피는 2예요. 그럼 얘네들의 부피비는 몇 대면 1대 2로 반응 생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를 보면 다에서 아까 80, 요 4만큼 부피가 생겼을 때 B가 남았는데 B가 2 남아있을 때 부피가 1이었어. 그러면 사용된 4의 부피는 2잖아요. 부피비는 개수비랑 같죠? 그러면 B하고 C는 서로 2대 4의 비율로 존재하겠죠. 2대 4? 2대 4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러면 개수가 나오네요. 어떻게 돼요? 1, 여기 위치를 지워줍시다. 1, 1, 2 요런 비율로 반응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개수 찾았어요? 개수. 그래서 A하고 C는 구했어요. A는 1이고 C는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C의 분자량 구하라고 했잖아요. 분자량 구하면 되죠. 어떻게? 일단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했을 때 C는 40g만큼 생겼을 때를 2몰이라고 볼 수 있어요. B는 2만큼을 2몰이라고 볼 수 있어요. A는 2분의 W를 1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C가 40g이 2몰이면 C의 분자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C의 분자량은 2몰이 40g이니까 분자량은 20겠죠? 그 다음에 B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B의 분자량은 2몰이 2니까 1이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응 전에 질량의 총합은 반응 후의 질량의 총합과 같아요. 아까 나에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억나죠?
재료를 다 써서 다 생겼으면 생성물 80은 반응물의 전체 총질량과 같아야 돼요. 그런데 반응물 B가 4였어. 그럼 이 W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W가 76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6이 W인데 A는 분자량 2분의 W잖아요. A의 분자량은 결국 얼마예요? 76의 절반이죠. 76의 절반이니까 38 이렇게 되겠죠. 자, 원하는 값들 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C 2 A 1 곱하기 A의 분자량 38 C의 분자량 20 이렇게 산수를 해보면 10이죠. 2로 나누면 5, 19 19분의 5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좁은 공간에다 막 복작복작 써놔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사실 이 20번 문제는 수능형 치고는 좀 쉬운 편이긴 해요. 수능형 20번 치고는 좀 쉬운 편이긴 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를 뭐 W라고 주긴 했지만 얘에 대해서 언급을 어쨌든 했고 A를 언급을 했고 BC의 질량이 어쨌든 다 나와 있고 걔네들이 생성돼서 뭐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비율까지 줬기 때문에 다 기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주요할 점은 기체의 경우에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여기 실린더의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깔았죠?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 B는 몰수비와 같다. 요거를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이제 또 하나 11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여기에는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6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개 골라서 넣었습니다. 자, 봅시다. 1번 표는 실생활 문제 해결한 이거는 뭐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문제 뭐 그림만 봐도 알겠네요. 질소비료 뭐가 원료죠? 암모니아가 원료죠. 나일론 기여한 분야는 의류 문제죠. 답은 2번. 뭐 별로 고민할 거 없는 문제니까. 2번 표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한 물질 가나다의 해당 여부. 근데 각각 이런 것 중 하나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매칭되는지 모르겠지만 탄수화물 아닌 건 하나밖에 없죠. 염화나트륨이죠. 그 다음에 에탄올은 중성이라고 했죠. 아세트산은 산성이에요. 나머지 탄수화물들 중에 수용액이 산성이 아닌 나는 에탄올이겠죠. 그럼 다는 아세트산이고 아세트산은 산성이니까 O가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는 NaCl이고 기억은 O죠. 그리고 나 에탄올로 손소독제 만드는 데 사용해요. 맞는 말이네요. 답은 기억 디귿. 8번 1몰롱도 A 용액을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A 수용액을 만들 건데 이렇게 해요. Wg을 100g의 비커에 넣고 소량의 물을 부어서 모두 녹여. 그 다음에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요. 부피 플라스크에 얘를 넣고 이 비커에 묻어있는 아이까지 다 헹궈서 여러 번 씻어서 다시 부피 플라스크에 최대한 용질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 표선까지 물을 맞추죠. 이 실험에서 한 가지만을 달리한다고 했을 때 농도가 0.5몰롱도가 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1몰롱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몇 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500ml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1몰롱도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몇 몰이에요? 얘는 0.5몰이겠죠. 다시 말해 Wg, AWg은 0.5몰만큼의 용질의 양인 거예요. 그러면 기억처럼 2W를 넣으면 1몰 넣은 거잖아요. 1몰 넣고 전체를 500ml로 만들면 농도가 2몰 농도가 나오겠죠. 0.5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배 진해지게 되는. 그 다음에 니은에 가해서 100ml 대신 200ml 비커. 이거는 사실 100ml 비커는 그냥 이걸 2Wg의 A를 녹이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는 전체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걸 쓰든 말든 농도를 바꾸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 디귿처럼 500ml 부피 플라스크가 아니라 1000ml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하면 Wg의 용질이 0.5몰이라고 했잖아요. 1000ml를 사용하면 1리터짜리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0.5몰 농도의 용액이 되겠죠. 용액 전체 부피를 2배 키워주면 용질의 양은 그대로 있지만 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만 맞네요. 답은 3번이네요. 자, 10번
표는 수용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다 밀도 이렇게 줬어요. 문제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는데 생각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는 x고 용질이 나다는 똑같이 y예요. 이렇네. 그 다음에 얘는 0.5 몰농도의 용액이고 용질이 3W g이네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0.5 몰 퍼 리터의 용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액의 부피가 200ml니까 0.2L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0.1몰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의 용질이 들어있는데 그 용질의 질량이 3Wg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1몰농도 용액인데 지금 용액의 부피가 100ml니까 0.1L 있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용질은 0.1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5.9%의 용액인데 용액이 100ml 있어요. 그런데 퍼센트 정도 원래 질량으로 하는 농도잖아요. 그래서 이 질량으로 하는 농도랑 용액의 부피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밀도 이용해서 이게 몇 g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d g per ml죠. 100ml가 있는데 얘는 d g per ml만큼의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밀리리터 지우고 그래서 그 용액은 100dg이다. 이렇게 되겠죠. 용액 전체가 100d야. 그런데 용질의 양을 몰라요. 이게 y니까 y라고 써봅시다. 용질이 yg 있다고 치면 그 yg이 들어있는 용질의 비율 퍼센트 농도가 5.9가 나와야 되잖아요. 100 지워지고 결국 용질은 5.9dg이에요. 이 용질. 근데 이 용질이 몇 몰이야? 0.1몰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나하고 나가 똑같이 y로 용액을 만들었어요. 나에서 용질이 0.1몰인데 그 용질이 Wg이었어요. 그런데 다에서도 용질이 0.1몰이잖아요. 근데 그 용질은 5.9D예요. 그러면 0.1몰에 해당하는 질량을 Wg이라고 쓸 수도 있고 5.9Dg이라고 쓸 수도 있죠. W는 5.9D에 해당. 근데 니은은 59D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용질의 양은 보니까 가도 용질이 0.1몰이고 나도 용질이 0.1몰이니까 용질의 양은 몰수는 몇 몰이냐 물어봤죠? 가나가 같아요. 그리고 뒤에 X의 화학식량 물어봤는데 자, X의 화학식량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W가 5.9D였잖아요. 근데 지금 0.1몰 이 X 0.1몰이 3Wg이에요. 그럼 X가 1몰 있으면 30Wg이 되겠죠? 30Wg이 걔 화학식량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1몰의 질량이니까. 그래서 30W를 구할 건데 여기 보니까 D로 표현을 했어. 그럼 우리가 이거 이용해야겠죠. W 대신 얼마나요? 5.9D 넣으면 돼요. 30 곱하기 5.9D 이렇게 하면 요 화학식량 구할 수 있는데 소수점 이렇게 갈 거니까 3, 9, 27, 3, 5, 15, 17, 170D 나오네요. 맞네요. 니은 하나 틀리고 기억 디귿이 맞아요. 답은 4번. 14번 봅시다. 다음은 세 가지 기체. 하나는 요거고 그 다음에 가나인데 가나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지금 어떤 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고 M이랑 N 요 M하고 N에 대해 크기 차이 정도만 딱 알려줬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이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질량의 Y와 결합한 X의 질량비가 가 대 나가 1대 4고 얘네들의 분자량의 비는 가 대 나가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 M, Y, N XN, YN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XY는 임의의 원소기호라고 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X와 Y의 원자량을 각각 스몰 x와 스몰 y라고 놔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 얘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mx 더하기 ny겠죠. 얘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nx 더하기 my겠죠. 아, 헷갈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같은 질량의 y와 결합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y의 질량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y의 질량을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mn y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얘를 mn y로 만들려면 얘는 전체를 m으로 곱해야 되니까 m의 제곱 x가 될 거고, 얘를 mn y로 만들려면 얘도 전체 n을 곱했으니까 n의 제곱 x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질량 x와 결합한 y와 결합한 x의 질량 b는 결국은 m제곱 x 대 n제곱 x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x 지워질 거니까 결국 m제곱 대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1대 4야.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m이 크다고 했어. 그러면 4대 1이네요. 그렇죠? 4대 1. 그래서 m 대 n이 2대 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귀찮으니까 이 비율을 그냥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어떻게 각각의 물질을 그래 그냥 이 비율대로 우리 원래 이런 거 실험식 최소의 비율로 나타내 주니까 이런 애와 이런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자량비는 이제 밑에 있죠. 분자량비. 그럼 분자량은 각각 또 어떻게 아까 이렇게 했잖아. 아까 분자량 한 거대로 생각하면 얘의 분자량은 2x 더하기 y고 얘의 분자량은 x 더하기 2y.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죠. 또 하나가 걔인데 걔는 이거니까 mx. 아까 m이 얼마라고 했죠? m이 2라고 했으니까 얘는 x2네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요 비율이 23대 22라고 했어요. 23대 22.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걸 4대 1로 썼는데 사실 1대 4로 나와 있었잖아요. 요게 나죠? 요게 가죠? 그럼 요게 가잖아요. 요게 가네요. 요게 나죠? 요게 나네요. 그러면 결국 얘가 나고 얘가 가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량의 비율을 줬잖아요. 가 대 나가 23대 22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2x 더하기 y가 22, x 더하기 2y가 23. 이런 비율이니까 요거 그냥 풀어도 되겠네요. 깔끔하게 산수가 되면 얘를 2배 하는 게 낫겠네. 그러면 얘를 2배해서 4x 더하기 2y는 44. 위에 x 더하기 2y는 23. 빼요. 3x는 21. x는 7. 이렇게 되죠. x가 7이면 7 더하기 2y는 23. 2y는 7 빼면 16. y는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분자량, 이 대문자 m이 얘의 분자량이었으니까 얘의 분자량은 2x니까 14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식이 요거였죠? 아까 m이 2, n이 1, 그 다음에 분자량이 14.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7 나오네요. 답은 2번.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게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문자가 등장해서 그래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숫자로 풀면 하나도 안 어려운데 문자가 등장하면 이 문자에 엉켜서 선생님도 지금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랬는데 문자에 엉켜서 헷갈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막 비율로 줬잖아요. 비율로 주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들을 이 비율에 적용해서 비례식으로 풀어야 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각각 방정식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줘도 크게 무리할 뭐 답이 틀려지거나 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이 20번은 여기 있는 이 20번은 진짜 약간 수능형의 느낌이 조금 나요. 이제 앞에서 육모라고 하면 좀 그런데 2학년에 6월 모의고사 그 문제 20번이랑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더 복잡하게 나와 있고 더 많은 걸 고려해야 돼요.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뭐 어쨌든 이 1단원을 다 배우고 학교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런 유형도 한번 접해볼 필요는 있죠. 자, 이 문제는 불친절하게 그지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얘와 얘는 개수가 있어요. 얘만 없어요. 자, 그리고 실린더에 실린더 1하고 실린더 2가 꼭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린더 1, 2에서 각각 A, B,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되는 반응이잖아요. 각각 실험을 해. 각각 실험을 했더니 실린더 1에선 B가 남고 실린더 2에선 A가 남았어요. 그리고 C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각각의 부피가 어떻게 됐다를 줬는데 그리고서 이 남은 아이들 A하고 B가 남았죠. 그거를 콕을 열어서 이 꼭지를 열어서 이 A하고 B가 또 반응하게 했어. 그랬더니 A, B 요 남은 애들이 다 반응을 해서 결국 C만 존재. 그럼 전체 요 남은 양이 딱 맞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C가 다 반응하고 났더니 결국 최종적으로 C가 8몰이 있더라. 그런데 지금 보면 1번 실린더에서 이미 C가 2몰 생겼고 2번 실린더에서 4몰 생겼죠. 그럼 이 나반응을 통해서 생긴 C는 2몰 생겨서 총 8몰이 되는 요런 식의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반응에서 생긴 C가 생긴 건 사실 실린더 1에서 일어난 반응과 동일한 분량의 반응에 참여했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실린더 1에서 일어난 반응을 생각해 볼 거예요. 실린더 1에서 A 더하기 B가 BB가 EC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A가 얼마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실린더 1에서는 A를 다 썼잖아요. 그리고 C가 2몰이 생겼어. 여러분들 개수비대로 반응하는 거 알죠? 얘네들 개수비는 1대 B 대 2니까 얘가 2몰이 생겼다는 얘기는 얘 A는 1몰만큼 반응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걸 다 썼잖아. 그래서 다 써서 0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1 들어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된 상태. 그 다음에 실린더 2의 경우 A하고 BB가 EC가 됐는데 얘는 또 4가 생겼어. 그럼 얘는 4가 생기려면 얘는 2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2가 반응을 했어. 그리고 얘는 1대 B 대 2니까 얘는 2B만큼 반응을 했겠죠. 그럼 처음에 얼마 들어있어? B를 다 썼으니까 처음에 2B 들어있었겠죠. 이렇게. 지금 얼마큼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실린더 1, 2에서 이 네모랑 B, 세모, A가 남아 있었는데 얘네들이 만나서 결국 또 C가 생겼잖아. 근데 그때 생긴 C가 2몰이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때 생긴 C가 2몰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4몰의 C를 만들 때 B가 얼마 쓰였어요? 4몰의 C를 만들 때 B가 2B만큼 쓰였어요. 그럼 2몰의 C를 만들 때 B는 B만큼 써야겠죠. 그리고 A는 2몰의 C를 만들 때 A는 1 쓰였죠. 그래서 남아있는 양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야. 남아있는 양이 이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 여기 A가 지금 1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 썼어. 그럼 3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B 남아야 되죠. 근데 얘가 지금 비율대로 보니까 여기서는 B만큼 반응을 했어야 되네. 그러면 2B만큼 들어있었다.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 실린더 1에서 여기에서 실린더 1에서 전체 부피가 4V, 실린더 2에서 5V의 전체 부피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눈대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에 남아있는 것의 전체 부피가 5V고 여기에 남아있는 것의 전체 부피가 4V잖아요. 여기는 1몰과 4몰만큼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각각의 몰수비 따라서 여기에 5V는 V와 4V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 실린더 1에서의 4V는 이 2가 2V만큼 차지할 거고 여기 있는 B가 얼마예요? 2V를 차지하기 때문에 4V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부피비는 몰수비와 같잖아요. 몰수비는 개수비와 같죠?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B 대 2인데 얘하고 비율이
같아요. 왜냐하면 이 B가 남아있었는데 여기서 B가 쓰였거든. 요 B는 요 B랑 값이 같죠? 2V만큼 남았는데 2V만큼 쓰였어요. 그리고 2가 2V예요. 그럼 동일한 양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1대 B 대 2였는데 1대 2 대 2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B도 구하는데 뭐도 구해야 되냐면 Y를 구해야 돼요. Y가 이거네. 여기는 이제 질량이 드디어 등장을 해요. 이 XY로는 뭘 알아내기가 조금 쉽지 않아. 그런데 이 XY 여기로는 뭘 알아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실린더 B에는 몰수가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실린더 B에 처음에 3몰 들어있었잖아요. 다시 말해 요 A 112-X는 3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Y, B 256-Y는 몇 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이 B가 2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2B 들어있으니까 4몰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몰수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분자량으로 나눠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실린더 1에 처음에 들어있었던 건 1몰이었어요. 그러면 1몰이 Xg이죠. 그래서 A의 분자량 X로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뭐 X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Y도 마찬가지죠. 실린더 1에 처음에 들어있었던 게 Yg인데 그 Yg은 2B만큼의 양이었고 B가 2였으니까 Yg은 4몰. B가 2몰이니까 4몰만큼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B의 분자량은 4분의 Y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Y 256-Y는 4. 요렇게 값이 성립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B하고 Y만 알면 되니까 X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제 요거 이용해서 Y 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2Y는 얼마예요? 256이네요. Y는 128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B분의 Y였는데 아까 B가 2였고 Y가 128이었으니까 계산하면 64 이렇게 나오죠.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시험 시간 과연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약간 요령이 필요하고 모의고사에 이런 류의 문제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이제 전체 범위로 다 확장이 되면 다른 3, 4단원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합쳐져서 문제가 좀 나오게 될 건데 그래도 여기 20번은 단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예요. 단지 그걸 질량을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푸는 게 좀 힘들 뿐인데 요령을 좀 알면 되고 이 질량들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든 몰수랑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좀 친절하게 여기서 이제 부피랑 이렇게 몇 가지 값들 응용할 수 있는 값들과 요 실린더 1, 2의 반응의 결과와 나에서의 반응의 결과를 통해서 얘네들이 생성되는 양을 비교해 줄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응용해서 문제가 나왔죠. 선생님이 출제할 때 참고할 거니까 자기 손으로도 꼭 한번 풀어보세요.